오늘도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알고 계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점. 근데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거는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또 뭐 코스닥 150, MSCI 그 지수라든지 이런 주요 지수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수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 우리가 이제 코스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한국 종합주가 지수죠. 그래서 이제 이니셜 앞글자를 따서 코스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가 지수죠. 근데 이제 이 코스피하고 그 밑에 있는 코스닥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자본금, 매출액 이런 것들이 큰 대형주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코스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스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미국의 나스닥을 따라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나스닥은 조금 스몰 사이즈 그러면서 이제 벤처라든지 향후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중견 중소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딱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운동으로 말하면 이게 1군, 코스피는 1군, 근데 코스닥은 얘는 2군,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2군에서 이제 운동 잘하면 코스피로 갈 수도 있죠. 그렇게 간 회사도 종목도 있어요. 근데 뭐 처음부터 잘하면 바로 그냥 처음부터 코스피로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IPO 할 때 코스피 직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매출액 자본금 크고 이런 대형주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1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코스피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벤처라든지 비교적 기술 집약적인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향후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피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400이다 이러면 이게 1980년 1월 2일 기준으로 1월 4일 기준으로 되는 거니까 80년 1월 4월이니까 그동안에 한 24배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뭐 그냥 간단하게 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는 1980년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24배 정도 주식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나 어떤 요건으로 코스피에 가고 어떤 요건으로 코스닥을 가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기준, 코스피가 어떻게 해서 상장이 되느냐, 어떤 기준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꼭 외우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대충 보면 나와요. 우선 기업 규모 보면 자기 자본이 300억 이상이어야 돼. 꽤 큰 거죠. 자기 자본이 300억.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수도 100만 주 이상 돼야 돼요. 조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립 기간이 3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업력이 적은 그런 기업은 안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3년 평균 매출이 700억 이상이어야 돼요. 여러분 뭐 사업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00억 이상을 3년 계속 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최근 매출액이 1000억 이상. 뭐 이런 거 삼성전자에 비하면 껌껌이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최대 회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코스피의 상장 요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볼까요? 이거 이제 굉장히 코스피에 비해서 적은 걸 알 수 있죠. 자기 자본은 30억 이상이면 돼요. 여기서는 300억인데 여기서는 30억이에요. 그럼 뭐예요? 10분의 1 정도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소액 주주가 500명 이상이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분산의 의미죠.
이거 왜냐하면 이게 벤처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상장 때 이 요건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설립 기간이 3년 이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50억에서 100억 이상 계속 나오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으로 하자면 90억 이상.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1군, 운동부로 말하면 1군, 여기는 2군, 뭐 이런 거죠. 더 재밌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국가대표, 이건 올림픽 대표.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올림픽 대표에다가 국가대표 갈 수도 있죠.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뭐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는 좋은 기업, 코스닥은 나쁜 기업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능성 면에서는 코스닥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기업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코스피는 아무래도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 덜하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거는 시가총액도 적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좀 장난질 치는 세력들도 있고 여러분 뭐 작전 세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세력들이 주로 코스닥을 그 사냥감으로 하죠. 코스피는 너무 크니까 자금 동원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죠. 외국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 놓으실 필요는 있지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미상으로 한번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비교적 적고 미래지향적 벤처기업, 코스피는 굉장히 큰 기업들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이게 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업종의 대표성과 시가총액 유동성을 고려해서 누가 한국거래소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시장에서 똘똘한 놈 200개를 골라가지고 걔네들 종목을 가지고 산출한 지수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의 기준점이 돼요. ETF나 뭐 여러 추정 지수, 주로 이제 한국 물을 추정하는 추정 지수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1990년 1월 3일 기준으로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우량주로 간주된다. 이거 뭐 당연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물이나 옵션을 만드는 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선물 거래를 할 때 기준점이 뭐예요? 코스피 200이에요.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오데이션, 컨텐코, 또 베이시스가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그거의 모든 기준점이 이 코스피 200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또 중간에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지는 기업이 또 새로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 기간마다 종목 교체를 해줘야죠. 누가? 한국거래소가 좀 못하는 기업은 빼고 잘 되는 기업은 넣고 이렇게 해서 진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200개 종목으로 계속 관리해 간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9개 업종으로 분류한 지 여기 뭐 어업, 광업, 제조업 뭐 쭉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9개 업종으로 분류한 뒤에 시가총액하고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이거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셨죠? 보통 우리가 1군이라고 얘기하는 코스피 시장 그 중에서도 200개를 골라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건 뭐냐? 이 국가대표 여러 명 있어도 실제로 그 선발 명단, 이 주전 선수의 주전 선수 쉽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 주전 선수 200명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를 200개야 뭐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200개가 대한민국의 시장, 코스피 시장을 대변하는 지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뭐 코스닥 150, 그거는 코스닥을 대표하는 150 종목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코스피랑 전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재미난 또 하나의 희한한 지수가 있어요. KRX 300이라는 게 2018년 2월 5일 날 한국거래소가 새로 만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코스피, 코스닥을 다 통합하는 지수예요. 아까 코스피 200은 뭐예요? 코스피만. 코스닥 150은 뭐예요? 코스닥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다 합쳐서 하는 종목 305개를 만들어 보자. 근데 이런 이제 지수가 많을수록 이게 상품이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이 지수를 추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뭐 선진금융으로 갈수록 자꾸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305개 종목을 어떻게 뽑느냐? 이 코스피 200에서 183개 종목을 뽑고 또 코스닥 150에서 66개 종목을 뽑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코스피에서 54개, 코스닥에서 2개 이렇게 합쳐서 총 얼마? 305개 종목으로 만든다. 이 종목의 지수가 KRX 300이에요. 이거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진짜 그냥 대한민국 주식시장 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요 밑에 있는 요거예요. 통합 700이,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그 700이 안에서 거래대금 순위 85% 이내를 이걸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요즘 뭐 그런 거 많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큰 대형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대표하는 코스닥, 코스피 구분 없이 상위 700개 중에서 거래대금 순위 85% 이내에 들어가는 것들로 주로 구성된 305개의 종목을 따지는 거를 우리가 KRX 300이다. 그래서 요런 지수도 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코스피 이런 시장에서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 대표, 국가대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MSCI 지수. 그대로 글자 그대로 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 앞에 이니셜만 따서 MSCI 지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이제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예요. 이거는 뭐 명실공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펀드 투자 시 기준이 되는 지수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글로벌 펀드들이 투자할 때 MSCI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경우도 거의 95% 이상의 펀드들이 이 지수를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크게 선진국 지수와 신흥시장 지수로 구분된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신흥지상 지수에 포함된다. MSCI EMF. EMF 이게 뭐냐? 이머징 마켓 얘기하는 거고 이 선진국 지수는 주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일본, 홍콩, 싱가폴 얘네들은 다 선진국 지수에 들어갑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머징 마켓 근데 금융에서는 우리가 좀 낙후된 거는 사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ACWI가 All Country World Free Index 이거에 이니셜 따서 그래서 요 뒤에 뭐냐에 따라서 그 지수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우리는 이제 이 EMF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신흥시장 지수,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하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거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주요 펀드들, 외국의 주요 펀드들이 투자할 때 이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겪었죠. MSCI 리밸런싱. 이건 뭐냐면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좀 뭐, 이 기업은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빼고, 모건 스탠리 캐피탈에서
이 기업은 이제 넣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시 편입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신경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넣었다 뺐다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삼성전자가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끝자락에 있는 것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우리 이 신흥국 지수 편입에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EMF, MSCI EMF 지수에 우리나라 게 많이 들어가면 이머징 마켓 편입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상장사 매수량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도 상승하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다. 아, SK 바이오팜이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저거 MSCI 뭐 EMF에 편입된 종목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매수량도 늘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편출이 되면 외국인들이 얘네 빠졌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매도량이 늘어나. 이게 뭐라고 예를 들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특수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서울대반, 연고대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에 가면 이제 그 대학을 목표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또 빠지면 특수반 공부 잘하는 반에서 빠지면 이제 그거 골치 아프죠. 근데 이제 쟤는 2학년에서 3학년 갈 때 서울대반에 들어갔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하냐? 2월, 5월, 8월, 11월.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에 우리 했잖아요. 그죠? 두산중공업도 들어가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아니,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수에 이 기업이 편입되느냐, 안 편입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편입되기 전부터요. 뭐 예상 얘기가 막 나와요. 증권시장에. 그러니까 뭐는 된대더라, 뭐는 빠진대더라. 그때 이제 이거를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역시 근데 이제 이게 미리 편입되기 전에 미리 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편입되면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주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알지만 자세히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 거기서 파생되는 주요 지수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MSCI 지수는 어떤 게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MSCI 중에서 신흥국에 속한다. 이런 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는 여기서 마치고요. 브런치 카페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